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도 박사입니다. 오늘 2월 13일 일요일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방송 녹화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피곤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했냐면, 원래 호흡법은 52분 38초 그 이상인데요. 아침에 시도해봤습니다. 즉,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일어나서 한 20분 이상 좀 쉬었다가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중간까지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발선법 연습을 했고요. 오늘도 이어서 이제 취침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한 20분 이상 쉬다가 호흡법 연습하니까 한 중간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중간이라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이시죠? 말하자면, 중간이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0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준비 시간에서 잠시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중간까지만 연습했습니다. 인중호흡법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언급한 적 있죠. 중간까지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0.5처럼 표시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0.1, 0.2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럼 보셨죠? 근데 특히 그 자다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그 힘들 때일 겁니다. 이게 한번 일어나기가 정말 이게 힘든데 이거 인중호흡법을 연습하려면은 진짜로 힘들죠. 그래서 그 중간까지밖에 못 간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도 자다가 일어나서 한 20분 이상 이제 쉬다가 이제 인중호흡법을 연습하니까 이게 어떤 효과냐면 1시간 이상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각설을 하도록 하고요. 인중호흡법을 연습한 것에 대한 소감을 말해야겠죠. 자, 인중호흡법. 뭐 여기선 큰 변화는 없는데요. 자, 입이 아니라 비강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는 연습을 하죠.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인중 발성법과 비교하자면 인중 호흡법의 그 연습 단계는 수가 적어가지고 52분 38초 동안 연습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근데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20분 이상 휴식을 가지다가 이제 인중호흡법을 연습하다 보니까 중간까지밖에 못 갔죠. 물론 그 전부터 꾸준히 연습했더라면 몸에 기억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그 기억이 그 남아 있질 않은 상태에서 연습하면 당연히 그게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52분 38초에서 대략 한 30분이네요? 중간까지니까 어차피 30분 이하로 연습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즉, 인중호흡법의 기준에서 말이죠. 인중발성법은 잠시 이렇게 근육을
그 근육을 깨우기 위한 준비 운동이란 말했죠. 인중호흡법은 그 인중 발성법을 위한 그 준비 운동이라고 언급했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선수들이 그 이제 몸을 푼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 준비 운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턱과 목 근육의 그 힘을 아직 완전히 그 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근육이 안 깨어난 상태에서 인중 발성법을 연습하면 당연히 이게 목이 쉴 수밖에 없죠. 쉰 목소리가 난다는 거죠. 근육에 어차피 자다 일어나면 어차피 근육이 지금 아직 퍽 이렇게 쉬어 있는 상태거든요. 퍽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그 경기 도중에 나중에 그 경기하는 그 도중 부상을 입더라도 덜 입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경기에 뛰어들어서 부상을 입으면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의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끝까지 완주하느냐 중간까지 완주하느냐 차이는 물론 연습량이겠죠.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해봐야 30분 이하? 중간까지라 제가 앞에서 화면 보여드렸던 게 바로 그거죠. 중간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죠. 그래도 연습량을 줄이는 건 그 옳지 않은 행동이란 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꾸준히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만약 그 초보자인데 나 그거 인중호흡법 연습을 오래 하기가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나마 표현하면 당연히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죠. 그 전에 꾸준히 연습했더라면 아직 했더라면 몸에 배어서 그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상태라면 30분 이하 훈련 연습해도 상관없습니다. 입을 이렇게 다물고 비강 코로만 가지고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 반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물론 호흡할 때는 약간 목에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제 점차 꾸준히 연습하면 할수록 이제 목에 이게 뭔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느낌은 이제 안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녹화한 지 8분 29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다음은 인중 발성법을 연습한 소감을 말해야겠죠. 인중 발성법, 인중 호흡법에 비해서 연습 단계의 수가 많다고 언급했죠. 인중 호흡법은 연습하는 단계의 수가 이게 적어가지고 연습량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인중 발성법의 경우는 이게 인중 호흡법에 비해서 연습하는 단계의 수가 많습니다. 네. 인중 호흡법의 기준을 말하자면 5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중 발성법의 경우에는 총 원래는 9가지인데 8가지로만 그냥 정정할게요. 어차피 맨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단계니까요. 그 노래 부르는 원래 9가지인데 노래 부르는 단계를 제외하고는 8가지만 이렇게 분류하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는 다를 게 없죠. 연습하는 방식이 그냥 처음부터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입을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너무 꾹 닫으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여기 턱이 이러는데 힘이 들어간다는 거 힘이 들어간 거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입을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는 소리를 입 안에서 소리 내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낸다는 게 아니라 입을 가볍게 다물고 이렇게 입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렇게 연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처음에 여기 인중의 중심을 가지고 소리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죠. 일단 인중에 소리를 내되 힘을 이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턱과 목 근육의 힘을 최소화하는 연습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낼 때 입을 담은 상태입니다. 입 여는 단계가 아니고 입을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입 안에서 이렇게 소리 내는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이제 빼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 힘을 뺀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자면 흉부 밑에, 자 여기죠. 가슴, 그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뭐 턱이나 턱 근육 힘을 이완하는 훈련이죠. 연습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기 양어깨하고 흉부, 가슴이죠. 양어깨하고 흉부 여기 힘을 이완하는 훈련이라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입을 다물고 내는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죠. 힘을 빼는 연습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근육의 힘을 이완하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잘못 배운 게 뭐냐면 허밍이라 하죠. 턱 밑에 여기 힘이 들어가죠. 보세요. 약간 두꺼비처럼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 연습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한 19살, 20살인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19살이나 20살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잘못 이해하고 연습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턱 밑에 여기 혓뿌리 설근이라 하죠. 여기 혓뿌리 설근이 이게 계속 힘이 들어가지고 소리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그 곤욕을 치르면서 뭐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잘못된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 이전에 빨리 연습하는 방향을 바꿨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근에 힘 들어가면 안 되죠. 허밍이라고 표현한 건 성악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악에서 허밍이라고 단어를 표현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혓뿌리에 소리를 내는 거. 이거는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턱 밑에 뭐 혓뿌리 설근이나 뭐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목 주변의 기관을 보면 턱, 그다음에 양어깨하고 흉부죠. 즉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거죠. 당연히 가까우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계속 목에 힘을 주는데 턱하고 뭐 양어깨 흉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빼란 이유가 바로 그거죠. 뭐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목에 계속 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소리를 어떻게 내실 건가요? 그냥 평생 그냥 목으로만 가지고 소리를 내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입을 담은 상태에서 뭐 지루한 시간이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고 뭐 양어깨 흉부 힘을 이렇게 이완하는 연습뿐만 아니라 턱하고 목 근육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힘을 최소화한 거를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 준다고 보면 되고요. 고난도 연습 단계가 그거죠. 아를 벌려서 소리를 내는 연습이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를 내면서 이제 뭐 일단 어느 정도 연습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2대 1이라고 떠올리더라고요. 그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제가 2대 1이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볼 때 처음에 두 번 처음에 소리를 낼 때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이렇게 천천히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2대 1에서 말하는 게 그 2번 그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뭐냐? 2대 1 중에 그 1은 뭐냐? 앞에서는 그냥 턱에 힘을 빼고 이렇게 편안하게 소리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연습하는 걸 보면 됩니다. 이게 끝까지 내가 소리 낼 수 있는 최대한 그거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럼 배 있잖아요. 배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계속 배 힘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호흡이 남아있는 상태에선 뭐 더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그냥 인위적인 행동하는 게 있죠. 그냥 배에 힘을 주고 그냥 소리를 내라는 건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행동은 아무리 배 힘을 줘봐야 결국엔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어느 유튜버 분이 말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인위적인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 인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하는 행동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강물이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건데 인위적인 행동이 이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강물이 흐른 대로 그냥 흘려 보내면은 그만이거든요. 이걸 그냥 역류하려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계속 배에 힘을 주고 뭐 소리 내라는데 강물이 흐른데 흘러야 할 걸로 가질 않고 역류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당연히 그게 소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목에 힘이 계속 들어가겠죠. 가뜩이나 소리 내기 힘들어 바쁘고 죽을 지경인데 당연히 뭐 소리 내는 거커녕 노래도 못 하겠죠. 근데 소리를 내잖아요. 제가 아까 2대 1이라고 표현했죠. 그 2가 소리를 일단 입을 천천히 벌리면서 인중에 힘을 빼는 연습하죠. 물론 편안하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 두 번 거친 다음에 그 하나는 물론 똑같습니다. 입을 천천히 벌려가지고 소리 내는데 이거는 내가 최대한 소리 낼 수 있을 때를 버티고 끌어올리는 그 단계라 보면 됩니다. 2대 1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물론 소리 낼 때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내면 안 되고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 내면 안 되고 항상 인중의 중심을 둬야 한다 했죠. 그 책 제목처럼 인중 발성법과 두성이라고요. 이렇게 소리 내는데 나중에 말하거나 노래할 때 중요한 상황에 이게 들이면 배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뭐 연습할 때는 하겠지만 연습 안 할 때나 뭐 제가 이렇게 그냥 쉬고 있을 때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중 발성법의 두성에서 말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난도 연습 단계 봐야 뭐 인중 호흡법에는 그냥 들이쉬는데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그 고난도 연습 단계거든요. 그 고난도 연습 단계라 봐야 막 호흡법, 발성법에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인중 발성법은 아까 말했죠. 천천히 여기 입을 벌려가지고 이게 쉬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만 입을 다물고 이렇게 힘을 이완하는 훈련 안 돼 있으면 결국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을 천천히 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은 그 중간 점검이라 보면 됩니다.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턱에 힘이 들어가는지 양어깨나 흉부에 의도치 않게 힘이 들어가지 않나 그걸 점검한다 보면 됩니다. 그 단계 해봐야 입을 닫거나 입을 열었을 때 이제 그 노래에 맞춰서 흥얼거리며 표현하거나 그냥 소리 내거나 그 다음에 그 발음 있죠. 이제 어떤 지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읽고 그냥 소리를 내어서 읽고 그냥 발음을 교정한다 보면 되고 맨 마지막이 노래거든요. 이제 노래 부르면서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중 발성법의 단계는 이렇다고 보면 되고요. 선택형 반복을 말한 적 있죠.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그 연습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한 번만 하면 되고 두 번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형 그 반복이죠.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연습하는 단계는 두 가지인데 한 번이나 두 번까지 해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계속 반복이라 표현되어 있는 거는 꾸준히 연습하셔야겠지만 말이죠.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일단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약간 그런 변화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연습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명치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모르겠는데 흉부 밑에 가운데 명치 있잖아요. 연습할 때 그 명치에 약간 반응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현재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지금 명치에 느끼는 반응이나 통증은 느껴지질 않습니다. 약물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그 풀미코트라는 흡입기라는 게 있거든요. 호흡기 내과에서 처방해준 약인데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그 유튜버 분을 언급하신 분이 바로 그 분을 말하자면 그 김명기 선생님이거든요. 보컬 트레이너 겸 가수분이시죠. 제가 어제 그분에게 그 Q&A 그 시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목에 가래가 끼는 느낌 들면 목에 힘이 들어가네요. 이런 질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혹시 그 담배 피우시냐 하시면 전 술이나 담배 안 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보면 폐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김명기 선생님 말씀을 공감할 수 없는 게 명치거든요. 제가 그 인중 발성법 연습할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명치 쪽에 반응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폐 쪽인가? 물론 역류성 식도염도 하실 수는 있는데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화기 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흡기 내과에서 그 폐 기능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입에 이렇게 물고 코 막고 후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후 이렇게 부는 연습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점수대가 한 120점인가? 110점인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그 알레르기 질환, 진먼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에 의해서 그 40점대로 그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폐 기능. 물론 엑스레이 상에서 엑스레이 촬영 받고 나서 엑스레이 사진 소견상으로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뭐 위장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폐에도 문제 아닌 거 아니고 이게 진짜 골치 아픈다는 거죠. 뭐 이비인후과에서 뭐 진해 거담제 하고 뭐 프론턴 억제제 뭐 위약과 관련된 걸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도통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목에서 계속 가래가 생길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 얘기가 새어 나와서 죄송한데요. 근데 그 김명 선생님한테 Q&A 시간에 딱 그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폐 근육이 있잖아요. 양 날개거든요. 날개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뭐 심장처럼 이렇게 뭐 자동차 엔진 뭐 펌프질 하듯이 그건 아니고 양어깨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완되다, 수축했다가 이완하다가 폐 근육의 원리입니다. 내가 혹시 폐 근육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성대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계기로 이제 풀미코트 흡입기는 매일 쓰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쓰려고 합니다. 뭐 코에 뿌린 비강 스프레이는 뭐 매일 취침 전에 뭐 매일 그 취침하기 전에 쓰겠지만 말이죠. 이제 이게 소리 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뭐 입을 닫거나 열어서 이게 흥얼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제 발음 교정한 연습이 있겠죠. 그냥 뭐 지문 갖다 놓고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발음 교정 이제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이제 발음 교정하는 거죠. 뭐 그 맨 마지막이 노래입니다. 뭐 노래 부르는 건 그 제외하고 이렇게 이건가? 네, 8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원래 9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래 단계를 제외하고 정정해서 요건가? 8가지입니다. 물론 인중호흡법은 5가지고요. 그다음 뭐 선택형 반복은 그 인중발성법에서의 그 선택형 반복이 해당되는 그 연습 단계는 2가지고요. 뭐 한 번만 해도 되고 뭐 2번 해도 되고 뭐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오늘 그냥 연습할 땐 이제 더 이상 이제 명치나 뭐 반응이나 통증을 느끼진 못하겠더라고요. 그 풀미코트 흡입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폐 근육을 안 쓴 게 아니냐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그 폐 근육을 안 쓰는 게 아니냐? 그래야 공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꾸준히 연습할 때 당시 명치 쪽에 호소하게 되더라고요. 흉부 가운데 그 명치에 계속 뭔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서야 이제 김명계 선생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폐 근육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연습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소리를 내는 거나 흥얼거리거나 뭐 발음 교정 뭐 소리 내어 읽으면서 이게 발음을 교정한다 그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해봐야 노래가 전부고요. 일단 인중 발성법과 두성의
연습 단계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연습했는데 제가 밖에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인중 발성부 연습을 뒤늦게서야 하니까 그때서야 명치의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30분 이상 휴식을 갖게 되면 이게 근육이 이게 수그러진다? 뭔가 쪼그라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물론 그게 하반신 때문에 뭐 휴식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도 녹화한 지 30분 56초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연계만 쳐다보고 한번 설명해 보죠. 자,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 사전 특장판에서 한번 찾아보죠. 연계 이거 찾았고요. 한번 읽어보죠. 연계 명사 1번 이어서 맴, 2번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짐 또는 그러한 관계, 3번 예전에 다른 사람의 죄에 관계되어 옥에 매이는 이를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연계 3 명사 1번 잇따라 맴, 2번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또는 그 관계, 3번 예전에 다른 사람의 죄에 관련되어 옥에 매는 일을 이르는 말, 4번 정보통신 메인 루틴과 몇 개의 서브 루틴을 연결하여 하나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편집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연계라고 말씀드린 거는 인중 발성법의 두성에서 말하는 인중 호흡법하고 인중 발성법이죠. 근데 호흡법하고 발성법의 이게 체계 계통이 이게 서로 맞질 않으면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는요. 그냥 별도 그냥 따로따로 노는 듯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듯한 약간 비효율적인 걸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계나 뭐 계통의 그 상호 작용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호흡법하고 발성법에 이게 뭔가 연계하는 형태로 가야 그러면 아무리 나중에 연습하더라도 이게 몸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잊질 않는다는 거죠.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몸에 기억하는데 그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고요. 잘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인중 발성법과 두성을 가지고 그 인중 발성과 두성의 그 연습한 것을 이제 동영상 기록하는 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